그 다음에 소건중탕입니다. 사지 번열동통, 심복, 심계복통입니다. 요거 2급이죠. 속이 이렇게 불안감이죠. 2급이. 화장실, 쫄깃쫄깃, 요 느낌. 이게 2급이에요. 그 다음에 계륙, 두근거리고, 코피 나는 거. 그 다음에 복중통. 요거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코피하고 요런 두 개를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연결된 거예요. 따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지. 사지가 번동, 산동. 이게 저리저리한 느낌이죠. 그 다음에 수족, 번열, 손발에서 열이 나요. 그 다음에 구건, 구조, 입이 마르고. 이게 엮여 있는 거예요, 하나로. 하나로 엮여 있는데 소건중탕을 쓰는 거예요. 그거를 엮어서 해석해야지 하나하나 해석하시면 안 돼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결국은 내장의 경련이죠. 내장에 피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지가 열나고 번열이 생기고, 그 다음에 수족 번열이 생기고, 번열이 생기고, 이런 입이 마르고, 혈액이 자꾸 바깥으로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 코피가 터지고,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사지. 여기도 자르고 보면 사지하고 똑같아요. 중심체온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복중통이 온 거죠. 그래서 혈액을 어디로 잡아들여? 복부 쪽으로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작약을 충분히 많이 쓰고 계지를 써주고 적게 써주고. 그러니까 근이환제를 충분히 많이 쓰는 거죠. 거기다가 엿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안정감을 느끼겠죠. 단맛은 무조건 사람을 안정시켜요. 그래서 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거 이해하면 그냥 설탕 집어넣으면 돼요. 굳이 엿을 안 써도 된다 이거죠. 단맛으로 사람을 안정만 시켜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내장근을 이완시켜주고 안정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은 어디로 가요? 안으로 몰려 들어가겠죠. 나머지 증상은 뭐야? 그놈이 바깥으로 혈액이 나가 있는 증상 얘기하는 거예요. 잡아들이는 거예요. 계지탕에서 작약을 늘린 거죠. 이제 이해 가죠. 계지탕이 혈액을 내장에서 바깥으로 내보내려고 했던 처방이잖아요. 그래서 미음을 먹고 이불을 뒤집어 쓰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는 작약량을 늘려주고 단 것을 넣었잖아요. 근육을 늘어뜨리게 만들었죠. 그래서 내장 쪽으로 혈액이 몰려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소건중탕 그런 데 써요. 쓸 일이 많을까요?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이 부분이 가끔 쓸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 그 심장이 이렇게 약간 두근두근하고 자꾸 배가 아프고 이런 환자들이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가끔 와요. 그때 소건중탕이 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쁘게 잘 듣는 케이스들이. 그럼 애들한테 쓰는 건데 요즘 애들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워낙 잘 먹어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 어쨌든 상황은 스트레스성 복통에 주로 씁니다. 그 다음에 허약자의 혈압 상승. 이제 이해 가시죠? 이런 말은? 허약한 사람이 혈압이 갑자기 많이 올라가는 경우. 그런 경우에 보상, 순환자에 대한 보상으로 아까 팔물탕과 오령산 이런 거 주는 거 얘기했잖아요. 똑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쓸 수 있어요. 저체온 경향, 신경예민 이런 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약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 추출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면 위장운동 항진을 시키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작용은 이겁니다. 이 말이 엄청 중요해요. 이런 말들이 진경, 진정, 항경련 이런 말들이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콜린이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내장 운동을 억제하는 겁니다. 요 중추성 항경련 작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약이 생각보다 잘 들어요. 어떤 사람은 작약감초탕 주면 마약 줬냐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렇게 들어요. 마약 줬냐라는 말이 뭐죠? 중추성 항경련제. 마약처럼 듣는 거는 여기에 듣는 거예요. 여기에 듣는 거. 여기 덜 아프게 하는 건 그렇게 표현 안 해요, 사람들이. 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하게 표현하는 처방 중에 진무탕이 있어요. 진무탕을 먹고 이게 마약 같다. 고기도 작약이 아주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데 쓰는 처방이다. 작약은 결국 항콜린과 중추성 항경련제로 사용되는 거다. 그래서 내장이 경련을 일으키는 환자들한테 작약은 거의 필수로 쓰인다. 아까 의경련 얘기했잖아요. 웬만한 의경련 환자는 다 작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뭐죠? 설사, 장염, 배 아프잖아요. 그럼 작약감초탕, 곽향전기산, 황련해독향 이렇게 섞으면 돼요. 잘 들어요. 그것도 황련해독탕 많이 섞지 마세요. 0.5g 이렇게만 섞으세요. 한 2g, 3g 주면 탈라요, 탈라. 조금만 섞어야 돼요. 그래도 잘 듣습니다. 상복부 통증이면 자혈감초탕, 불안금전기산, 뭐 반화사심탕 아니면 반화부박탕 이런 식으로 섞는 거예요. 잘 들어요. 이 상복부 통증에 요즘 케이스가 좀 쌓였는데 조금 다른 형태들이 있어요. 이 코로나를 겪고 나서 신경염 환자들이 있는데 그처럼 하나도 안 들어요. 그때는 방풍통성산, 대시호탕 아니면 자각감초탕, 백호간인삼탕 이런 걸 섞어야 듣습니다. 네. 실험을 해보시면 아마 찾을 거고요. 여기저기 다 댕해서 안 낫는다고 하면 한번 의심하셔야 돼요. 네. 그거를 쓰면 해결이 됩니다. 최근에 한 분이 두 번째로 왔어요. 복통 때문에. 두 번째로 하는 첫 번째 처방이 그거예요. 자혈감초탕, 백호간인삼탕. 병원은 몇 달 다녀도 두통이 해결이 안 되고 소화불량이 해결이 안 됐는데 그 처방 해결했어요. 2주 만에. 그러니까 신경염을 못 다룬 거예요, 병원에서. 이번에 왔는데 눈이 막 빠질 것 같고 아프대요. 똑같은 처방을 줬는데 나왔어요. 그것도 신경염인 거예요. 자, 그 진단의 문제니까 그렇게 진단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처방들입니다. 계지 아까 봤죠? 그 TRP에서. 여기 보면 온경통락이잖아요. 그래서 그 신경자극이 높은 온도에서도 될 수 있고 낮은 온도에서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지 자체가 높은 온도에서 작용하면 혈류를 바깥으로 막 퍼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온이 올라가는 느낌이 있으니까 내장에서. 마시는 거니까 내장의 TRP를 자극할 거 아니에요? 그럼 중심 체온이 막 올라가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때 혈액은 어디로 가겠어요? 피부 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게 원경통락입니다. 뭐 신농본 쪽에서는 보중익기라고 하는 작용도 표현하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제 이해 가시죠? 그런 말들이. 네, 말초혈관을 확장한다. 양리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초를 볼 때 어떤 하나의 성분으로 쳐다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두세 개 정도는 합쳐놓고 봐야 본초를 이해할 수 있어요. 본초 하나는 처방 하나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본초가. 그놈을 엮어놓은 처방은 더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근데 처방은 처방 하나의 경험을 너무 잘 써놨어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그냥 처방은 아스피린처럼 생각하고 요 놈을 해석하는 거예요, 요 놈. 주치증은. 그러면 처방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치증을 잘 해석하면 처방을 흐트러뜨리고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쓰라는 거지, 그 처방. 그게 그 기능을 다루기 때문에. 흐트러뜨리면 그 작용이 안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중요하죠. 이제 이런 말이 엄청 중요하다는 걸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사구체 혈류량을 증가시킨다는 거. 이렇게 하는 놈이 환기가 있어요. 요거하고 비슷한 게 환기. 사구체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거. 그래서 환기계지 오물탕이라는 처방이 있죠. 피부에서 뭐가 겨댕긴다고 느낄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부로 혈액이 이상하게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장으로 유도하는 거지. 그래서 치료하는 환기계지 오물탕. 네. 그 다음에 관상동맥 확장을 시켜서 흉통을 제거해요. 이게 이제 혈류 중심에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느낌으로 쳐다보시면 돼요.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계지가 맵다는 게 결국은 TRP를 보고 있다는 거지. 기미론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요 위에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합쳐서 보시고 그 다음에 효능도 하나만 보지 마시고 두세 개를 연결하시고 얘하고 얘를 연결할 때도 두세 개를 연결해 놓고 요 놈을 짬뽕해서 놓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계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복강순환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안쪽에서 바깥으로 나간다 얘기를 하는데 복강순환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간 요 흐름입니다. 이게 소장의 흐름과 따로 놀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쪽은 억제되는데 이쪽은 흘러요. 더 많이. 옛날 사람들이 혈액순환에서 착각한 게 횡격막 아래에 있잖아요. 복강순환이. 그런데 이 횡격막 아래에 있는 이 상황을 횡격막 위하고 같이 보고 있어요. 이래서 헷갈려요. 간이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이유가 아마 그걸 거예요. 흐름이 같이 움직여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해 가시죠?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복강동맥의 흐름과 폐, 심장 쪽의 흐름이 같이 증가해버린다. 근데 편안할 때는 아니죠. 따로 놀죠. 여기는 문맥이 통과하면서 움직여요. 편안할 때는.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흐름이. 근데 요걸 어느 정도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쪽의 흐름만을 조장하는 처방들이 존재해요. 대표적인 게 이중탕이에요, 이중탕. 근데 이중탕 쓸 일은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중탕 원래대로 다려주잖아요. 절대로 못 먹어요. 네. 생강을 4돈쯤 넣으면 매워서 못 먹어요. 근데 옛날에 난치, 설사 이런 거는 그렇게 쓰면 들을 것 같아요. 약이 없을 때는. 그 매운맛이 확 들어가서 조장을 하는 거죠. 신경 조작을 하는 거지. 그럼으로써 해결할 가능성은 있어요. 지금이니까 안 쓰지.